안녕하세요.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광입니다. 풍수지리와 민속신앙에 관한 시리즈로 오늘 세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풍수지리와 민속신앙의 근거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미신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유교의 한문을 배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과정이 뭐냐면, 첫째, 천자문을 하죠. 그 다음에 동몽선습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명심보감을 공부하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공부가 되면, 그 다음에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공부합니다. 다 서서히 어려워지고 아주 어려운 학문이죠. 거기에 이제 더 어려운 학문은 시경, 서경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아주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역경을 공부합니다. 역경은 바로 주역이라는 거죠. 주역에 대해서 잠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역은 2대 경전, 성경과 불경이라고 하는데 2대 경전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5대 경전에는 들어갑니다. 굉장히 심오하고 체계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역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종교 철학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도 주역을 읽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주역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주역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영어 박사였습니다. 이 주역은 완전 한문입니다. 그리고 한문도 과거 고대 한문이고, 또 이 한문이 어떤 뜻을 계속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한문이 아니고 군데군데 부호화되고 아주 어렵게 구성이 돼 있어서 어지간한 한국의 전문가들은 제대로 그 해석을 할 수 없다는 게 정평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한문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는데 이 주역이 너무 심오하고 체계화됐다, 이런 또 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주역은 보통 역경이라고도 하죠. 주역은 주나라 시대의 역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주역이란 그 역자는 도마뱀의 역자입니다. 도마뱀의 역자는, 도마뱀이 특징이 뭡니까? 카멜레온이죠. 많이 변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변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지구의 역사, 지구의 환경이 많이 변하는데 그 변하는 중에도 어느 일정한 법칙이 있다. 그 법칙을 설명하는 게 역경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가장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과거 주나라 시대의 복희라는 사람, 정확히 지금 누가 주역을 썼다고 얘기는 안 나오지만 통설로는 복희, 그 다음에 문왕, 그 다음에 주공, 그 다음에 공자, 이 네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희가 날 때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BC 1000년, 그 시대에 나타난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자기가 정리를 한 게 주역이라는 얘기죠. 그 주역은 나중에 공자는 주역에 아주 기여를 했지만 주역에 가장 공헌을 한 사람들 치고는 아주 가장 막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자가 그 4명 중에서 가장 나중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편삼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유편삼절이 무슨 얘기냐면은, 공자가 이 주역 책을 보고 너무 책이 좋아서 가죽끈을 3번 달아질 정도로 주역을 봤다. 그러니까 공자가 54세에 나와서 천하주유를 하면서 68세에 자기 집에 돌아갈 때 그 14년 동안 계속 가지고 다닌 책이 바로 주역입니다. 근데 그 주역은 뭘로 되어 있냐면은 바로 이런 64궤로 되어 있습니다. 64궤가 뭐냐면은 8궤, 건태, 이진, 손감, 간과, 이쪽 좌측 그리고 우측, 이렇게 해서 8개가 합해서 88에 64가 돼가지고 이 세상 이치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8궤라는 게 뭐냐면은 양과 음의 조화입니다. 그래서 건이라는 것은 양만 3개 있는 거, 그 다음에 고는 음만 3개 있는 거, 양은 뭐냐면은 태양, 음은 달, 이렇게 좋은 것과 나쁜 거, 그 다음에 강한 것과 약한 것을 음양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64개, 이 세상 이치를 64개로 다 해가지고 그걸 해석한 책이 바로 주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역은 굉장히 어렵고, 한국에서도 주역을 제대로 풀이를 한 사람이 거의 손가락 안에 든다, 이런 해석이 나올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역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 천화동인이란 말이 나왔죠. 이게 바로 주역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화천대유는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 천화동인은 마음 먹은 일을 성취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있을 정도로 이 주역이 많이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어렵다는 정평이 있습니다. 또 주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음양오행설이죠. 지금 여러분들 월화수목금토에서 화수목금토가 기본적으로 오원서로 돼가지고 수요일은 물, 그 다음에 목요일은 나무, 그 다음에 화요일은 불, 토요일은 흙, 그 다음에 금요일은 금, 쇠, 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5가지 원소가 있어서 이 5가지 원소가 서로 화합하면서 서로 또 상극작용을 하면서 음양오행이 이루어진다는 게 음양오행설인데, 이 음양오행설이 바로 주역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역이 왜 민속신앙과 그리고 유교에서 여러 논란이 불러일으켰느냐, 이 주역 중에 일부를 많은 사람들이 인간 세관에 적용을 시켜서 점괘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역이 과거에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은 이 세상에 과학이고 철학이고 그리고 종교고 점술이고 이 4가지 기능을 다 했기 때문에 주역을 보고 사람들이 점을 본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 한국의 역술인들 중에서 이 주역을 제대로 공부해서 완전히 해독을 다 하고 역술을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역을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는 풍수와 불교의 관계입니다. 이 풍수와 불교는 유교로부터 학대를 받으면서 서로 동병상련으로, 유교로부터 불교도 학대를 받고 유교로부터 풍수도 학대를 받아서 동병상련으로 연관이 된 게 신불수pháp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고려시대 때는 왕권 강화의 이념적 장치가 됐지만 조선시대에는 민간 부문에서만 풍수와 불교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비제도권에서 발달이 됐었습니다. 또 하나, 풍수에서 나오는 비보사탑설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초기, 그리고 신라시대 말기 도선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비보사탑설, 전국의 땅을 돌아다니면서 산에서 땅 기운이 나쁜 데에다가 절을 지어가지고 나쁜 기운을 보완을 한다. 이게 바로 비보사탑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건의 훈요 10절을 보면은 도선이 말하지 않는 지역에다가 절을 지으면 안 된다고까지 이 당시 도선의 비보사탑설이 풍수지리설로 아주 절정기에 다르던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나침반이 서양에서는 항해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지만, 이게 사실 동양에서는 점술에 많이 활용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4대 발명품 중에서 화약 종이면 나침반인데, 이 나침반이 과거 풍수에 많이 사용됐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택 이론과 양택 이론, 2개 다 중국에서 들어왔지만 한국에서는 이 음택 풍수가 주종을 이뤘고, 일본에서는 양택 풍수가 주종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음택 풍수는 묘지를 잘 써야 그 집안이 흥한다는 그런 뜻이고, 양택 풍수는 살아있는 사람의 집터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 음택 풍수가 변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양택, 집 고르는데도 이 음택 풍수를 많이 적용했다는 거죠. 일본은 그냥 집턱은 모든 털을 전부 다 양택 풍수로만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한국의 풍수와 일본의 풍수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일본의 풍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일본의 풍수는 산천도택이라고 합니다. 동쪽에는 물이 흐르고, 서쪽에는 도로가 있어야 되고, 북쪽에는 산이 있고, 북쪽에 산이 있는 건 한국과 비슷하죠. 하지만 남쪽에는 연못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교토를 보면은 북쪽에는 후나와과산이 있고, 남쪽에는 오구라 이케가 있고, 그 다음에 동쪽에는 가모가와 하천이 흐르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산인도라는 도로가 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좋다는 게 그 당시에 산천도택에 맞아서 교토를 당시 도읍지로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약간 틀리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과거 직관 선발할 때 청호경, 금남경을 주로 이제 시험을 봤는데 이게 바로 음택 이론에 근거한다. 그러니까 우리 한양, 지금 서울이죠. 서울이 바로 이런 음택 이론에 근거한, 북쪽에는 북악산, 남쪽에는 목멱산, 지금 남산이죠. 그 다음에 동쪽에는 낙산, 그리고 서쪽에는 인왕산, 바로 그게 경복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풍수 지리와 민속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다음 유튜브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풍수 지리의 차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